여러분이 시골집을 상속받았다 이럴 때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종부세 폭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한 15억쯤 되는 아파트를 70세인 내가 가지고 있었다. 이럴 경우 말입니다.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금액은 62만 원입니다. 62만 원. 그런데 시골에 있는 시골집을 형제들하고 함께 상속받았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311만 원을 내야 돼요. 311만 원. 적어도 250만 원이 폭등하는 겁니다. 적어도. 왜냐하면요 15억짜리 집을 하나 내가 가지고 있었다. 내가 나이가 70이다. 15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요 종부세 공제액이 80%까지 돼요. 고령자 공제 최대 40%까지 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50%까지 됩니다. 이거를 다 인정받는다고 하면요 80% 감면을 받거든요. 그러면 311만 원이 62만 원이 되는 거예요. 311만 원이 62만 원. 그런데 내가 시골집을 형제들하고 n분의 1씩 상속을 받았다면 n분의 1입니다. 온전히 받은 것도 아니고 n분의 1을 받았다면요 쉽게 말하면 고령자 공제 40% 안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안 됩니다. 그러면 80%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311만 400원이라는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집 함부로 상속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이게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그러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합산됩니다. 진짜 웃기죠?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양도세를 낼 때는 제외돼요. 종부세를 낼 때는 2주택이에요. 그러면 양도세를 낼 때는 1주택으로 간주가 되지만 종부세를 낼 때는 2주택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골집을 상속받았다고 여유를 부릴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상속이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종부세 폭탄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농어촌 주택 때문에 종부세 폭탄 맞는다. 제발 농어촌 주택 받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형제들끼리 사이에서도요. 서로 안 받는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서로 안 받는다고.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윤희석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2억 이하 시골집 2억 이하입니다. 2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시골집 읍면지역의 농어촌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라면 1주택자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고령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게 정책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게? 저는 뭐 윤희석 의원을 제가 막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책이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윤희석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시골집 잘못 상속받았다가는요. 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우리 김성은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국민은 정치 사기꾼에게 당합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예, 100% 공감합니다. 예, 이게 아마 점령군 이슈 때문에 그런 말을 할 텐데요. 일본군에게는 점령군이 없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미군이 해방군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처럼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